오늘 영상은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XRP 가격이 움직이지 않는 이유 딱 한 가지, 호재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지금 호재는 넘쳐납니다. 지난 3월달에 SEC가 XRP를 상품으로 공식 분류했죠. ETF도 이미 7개나 나와있죠. 그리고 일본에서 대형 제휴까지도 맺으면서 지난 영상 통해서 브리핑 드렸습니다. 근데 가격은 어떤가요? 오히려 아직도 2,000원대에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 대부분의 우리 구독자분들, 리플 홀더분들께서 놓치고 있는 핵심적인 한 가지를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지금 상황부터 정리해 볼게요. XRP가 오늘 기준으로 2,1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 7월 당시 4,900원까지 상승했던 걸 생각을 해보면은 아직도 고점 대비 60% 넘게 빠진 상황이죠. 올해 1분기 시점만 놓고 보면은 8년 만에 가장 안 좋은 분기였습니다. 숫자만 보면 답답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상한 게 하나 있죠. 이 호재는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지난 3월달 XRP 디지털 상품 분류라거나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이랑 같은 카테고리에 놓였다라거나 이런 식으로 호재성 이슈가 나왔을 때마다 가격이 조금씩은 올라갔습니다. 근데 또 며칠 지나면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ETF 쪽도 마찬가지죠. 1월달에 일주일 만에 4,300만 달러씩 들어오던 돈들이 3월달엔 오히려 5,700만 달러가 빠져나갔습니다. 호재가 나왔는데 돈이 빠지고 있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한 가지를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3월달에 나온 그 상품 분류요. 그게 뭔지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많은 분들께서 SEC가 XRP를 상품이라고 인정했으니까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부터가 핵심이에요. 이 3월 17일에 나온 거는 행정적인 해석이었죠.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미국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XRP를 상품으로 본다 이렇게 의견을 낸 거고 중요한 발표는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더 근본적인 문제인데요. 정부가 바뀌면 이런 의견들도 바뀔 수가 있다는 거고 다음에 미국 대통령이 들어와가지고 게리 갠슬러 같은 새로운 SEC 위원장을 앉혀버리면 다시 한번 또 말이 바뀌게 될 겁니다. 우리는 다르게 본다라면서 완전히 판을 엎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연방법은 과연 무엇이 다를까요? 이 법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투표해가지고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서명한 거죠. 이건 정부가 바뀌어도 안 바뀝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오더라도 새로운 SEC 위원장이 와도 이 법에 적혀 있으면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 차이가 왜 중요하냐? 은행이나 연기금 같은 큰 기관들 수십억 달러 투자할 때 사내 법률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법률팀이 과연 뭘 볼까요? 지금 정부 의견이 아니라 이 미국의 법률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를 봅니다. 법에서 XRP는 상품이라고 적혀 있어야지 기관의 큰 자본들이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 역할을 하는 게 지금 미국 의회에서 논의 중에 있는 클래리티 법인 거고 정식적인 이름은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인데요. 이 법안이 하는 일은 간단합니다. 어떤 코인이 상품이고 어떤 코인이 증권인지를 법으로 명확하게 정리를 해줘요. 그리고 상품으로 분류된 코인은 CFTC라는 기관이 감독하게 해주고요. 증권으로 분류된 코인은 SEC가 감독하도록 역할을 나눠줍니다. 이 법이 통과만 돼준다면 XRP의 상품 지위가 영구적인 연방 법안이 된다는 거고 미국의 민주당 정권으로 바뀌더라도 아니면 SEC의 게리 갠슬러 위원장이 다시 한번 부임을 하더라도 이거는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조용한 겁니다. 큰 돈을 가진 기관들이 이 법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행정적인 해석만 가지고는 움직이지 않겠다라는 거고 이걸 이해하시면 왜 호재가 쏟아지는데도 가격이 움직이지 않는지가 명확하게 설명이 됩니다. 지금 실제로 소규모 알트코인들 위주로 엄청 강력한 폭등 랠리가 펼쳐지고 있죠. 40%, 60%, 80에서 100%까지도 올라가는 코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리플이라거나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이런 시가총액이 높은 코인들 같은 경우는 클래리티 법안이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남는 돈들, 이 시장의 유동성들이 이 메이저급 코인으로 가는 게 아니라 소규모 알트코인들 위주로 가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같은 타이밍에서는 소규모 알트코인들이 아주 강력하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부터가 중요하겠죠. 아니 이 클래리티 법이 지금 어디까지 왔나요? 당연히 질문을 하실 겁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소름 돋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최근에 JP모건이 보고서를 하나 냈어요. 이번 클래리티 법안의 협상적인 쟁점이 원래 12개나 있었다고 합니다. 엄청 많죠. 근데 지금은 9개에서 10개가 줄어들어가지고 법안 통과까지 남아있는 협상적인 쟁점이 2개에서 3개까지 줄었다라고 합니다. 가장 큰 논쟁이 뭐였었죠?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이자 문제. 이것도 민주당과 공화당, 이 양당이 합의에 가까워졌다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12개 숙제 중에서 10개를 끝냈고 나머지 2-3개만 남은 상황이었는데 그나마도 난제였던 스테이블코인 이자 문제까지도 거의 다 해결이 된 상황이라는 거. 그리고 이번 주에 나온 더 중요한 소식이 있죠.
백악관 디지털자산 자문위원 패트릭 위트가 코인데스크 인터뷰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이자 타협안이 유지가 되고 있고 협상단이 나머지 장애물을 빠르게 해소하고 있다라고요. 그리고 이전 같았으면 해결이 불가능했다고 보였던 문제들, 이게 지금 해결되고 있다라는 표현까지도 썼습니다. 이건 정치적인 말 정도가 아니라요. 이 백악관 실무 담당자의 직접적인 발언이에요. 무게추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볼 게 있는데요. 이건 다른 채널에서 거의 안 다루는 내용입니다. CFTC 위원장 마이클 셀릭이 의회 청문회에서 나와서 한 말이 있죠. 추가 위원 임명을 기다리지 않겠다. 미국의 국민을 위해서 규제 제정을 늦출 수가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번 클래리티 법이 통과되면 CFTC가 디지털 상품 시장을 감독하는 주 기관이 됩니다. 그 기관의 수장이 나는 준비가 됐다, 기다리지 않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한 거예요. 미국 의회에서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집행할 기관장이 빨리빨리 하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정렬들은 쉽게 나오는 게 아닌 건데 현재 공개된 자료를 보면은 SEC 위원장 폴 애킨스, CFTC 위원장 마이크 셀릭,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까지도 미국의 3대 금융규제 수장들이 모두 이 법안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고 하루라도 빨리 통과되기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의 정치적인 정렬 자체가 지난 18개월 전까지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었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긴장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시간인데요.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이 4월 11일에 직접적으로 경고한 바가 있었는데 이 법이 올해 11월 중간선거 전에 통과되지 않으면 최소 2030년까지 밀릴 수 있다고 해요. 이유가 뭐냐? 중간선거에서 의회 구성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까지 공개된 분석에 따르면은 만약에 민주당이 하원의 다수당을 탈환한다. 그럼 암호화폐 관련된 입법이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라는 건데요.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은 상원은행위원회 마크업이 4월 하순으로 잡히고 있고 여기서 마크업이라는 거는 위원회에서 법안을 조항별로 검토하고 수정하는 절차인 건데 여기를 통과해야지만 상원 본회의 투표로서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5월까지 안 된다. 그럼 남은 의회 일정상 올해 통과는 구조적으로 어려워진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4월 하순이 정말로 중요한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 채널 차원에서 바라보는 관점은요. 지금 핵심 쟁점이 두세 개로 줄어들었죠. 그리고 백악관 실무자가 타협안이 유지되고 있다고 확인했죠. 3대 규제기관 수장들은 모두 다 법안을 강력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될까요? 4월 말에서 5월 초 이때 은행위원회 마크업이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상원 본회의로만 넘어가준다. 이렇게 되면 순조롭게 진행이 되겠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인 투표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후속 뉴스 듣는 대로 빠르게 브리핑 드릴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돼 준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스탠다드 차타드 디지털 자산 리서치 제프리 캔드릭 측에서는 클래리티법 통과를 전제로서 2026년 XRP 목표가를 $8까지 상승할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망의 근거가 뭐냐? 법 통과됐을 때 기관 자본이 본격적으로 유입이 되주면서 XRP ETF로 40억에서 80억 달러 규모의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계산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법이 통과된다는 전제하의 시나리오고요. 지금까지 시장에서 보는 통과 확률은 대략 50에서 55% 수준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 반반보다 약간 높은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4월 15일 XRP 현물 ETF에 하루 만에 1,700만 달러가 들어왔습니다. 11주 만에 가장 큰 하루 유입이 나온 건데요. 아직 법도 통과 안 됐죠. 근데 이 정도 움직임이 먼저 들어온다. 이렇게 스마트 머니들이 움직인다는 거는 일부 기관들이 미리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이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건요. 막상 클래리티 법이 통과됐을 때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RLUSD한테는 어떤 영향이 가게 될 수 있을까요? 이건 다음 영상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내용들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좋아하시는 리플이 오히려 내 발목을 잡는 상황이 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또한 리플을 좋아하고요. 리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항상 생각을 하고 있지만 문제는 적당히 좋아하고 또 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 몰입을 하시다 보니까 코인 시장 전체에 대해서 보셔야 될 시기에 너무 리플 하나에만 몰입하시는 건 아닌지 이미 양옆에 있는 모든 코인들 지금 시장을 앞서가지고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리플만 제자리고 또 오히려 뒤로 후퇴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발목이 잡히는 경우가 생긴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투자하시는 리플은요. 이 코인 시장 속에 있는 리플이지 리플이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주고 리플 하나만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리플을 제대로 활용할 줄 아셔야 되는 시장인데요.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에서도 리플에 대해서 중요한 매도 타점도 제시를 해드리면서 수익을 내드리고 있지만요. 반대로 오히려 단기 저점에 대한 분할 매수 타점 1830원 라인에서 매수하셔라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매수 체결이 완료된 뒤에는 이렇게 단기 고점 라인에서의 목표 타점까지도 같이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반대로 또 신기한 건요. 리플이 움직임이 안 나오고 지루할 때 오히려 리플 흐름이 안 좋다는 거는 나머지 알트 시장이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시기에 리플 위에서 오히려 단기 알트들을 활용하시면서 이렇게 수익 실현을 쌓아 나가시다 보면요. 오히려 이렇게 여기서 나온 수익금으로 리플을 추가 매수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 시장 대응이 한결 수월해지실 겁니다. 이 리플 한 가지만 몰입을 하시다 보면요. 오히려 시장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 시장을 보려고 하셔야 되는 거고, 리플만 보려는 습관은 조금 내려놓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코인 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사람과 물리는 사람 차이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나만의 전략이 있느냐 없느냐. 실제로 이번에 불과 하루 이틀 만에 빠르게 수익 낸 매매 기록들을 뜯어보면요. 이 세 개 다 같은 원리로서 움직였습니다. 먼저 상승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종목을 골랐고요. 그리고 차트에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지지선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보조지표 3개가 동시에 매수 신호를 줄 때 상승 확률이 높은 타점이다 판단을 하고 매수가 들어갔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 3개가 뭐냐? MACD-GP로서 큰 추세가 살아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 RSI가 30 밑으로 내려가서 충분히 빠졌는지 보고, 스토캐스틱에서 골든 크로스가 뜨는 순간 매수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워하시는 매도는 어떻게 하느냐? 매수 반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RSI 기준 70 근처에서 이 스토캐스틱 데드 크로스가 나오면은 욕심 없이 전량 매도한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번 4월 달만 놓고 봐도 지난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26개의 종목을 추천드렸고, 이 26개 전부 다 빠짐없이 수익 실현까지도 완료해버렸죠. 지난달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은 소규모 알트코인 위주의 장세이기 때문에 메이저 코인들은 일부 비중만 가지고 계시고, 또 나머지 비중에 대해서는 최대한 알트로 수익 많이 내셔야 된다. 매번 영상마다 투트랙 전략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수익을 내야지 수익금으로 리플이든 비트코인이든 저렴하게 추가 매수해가지고 평단가 낮춰놓을 수가 있는 거고, 지금 같은 알트 장세에서는 무엇보다도 이 수익이 빠르게 나가지고 돈을 벌기가 너무나도 좋은 시기입니다. 코인 투자 왜 하시나요? 리플 XRP 계속 보유하면서 쳐다보려고 코인 투자하는 거 아닙니다. 애초에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1년 내내 오는 기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같이 시장이 좋을 때 1년치 수익들 이럴 때 최대한 많이 땡겨놔야 됩니다.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종목들 대부분이 오늘 오전에 매수해서 오늘 오후에 팔거나 저녁에 팔거나, 아니면 오늘 저녁에 매수해서 한숨 자고 나면은 내일 팔거나, 이런 식으로 빠르게 수익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타이밍 자체가 별로 안 와요. 그리고 이렇게 보조지표를 활용한 매매 방법이라거나 챗 GPT라거나 구글 제미나이 같은 인공지능을 활용해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들도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 빠른 수익 타점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만 신청 주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릴 거고요.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